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아우,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요. 지금 제가 있는 캠핑장이 분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가 금방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까 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좀 춥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제가 오늘 화목난로도 들고 왔었거든요. 그거를 연통이 뭔가 좀 불안해. 텐트 밖으로 이렇게 통과해 있다네. 텐트가 흔들흔들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화목난로도 오늘은 못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방이 전혀 없어요. 다 이럴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요 제품입니다. 블랙허스. 지금 보면 반딱반딱하게 예쁘잖아요, 그죠? 이게 외장이 전부 다 블랙 미러 스텐으로 외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고급집니다. 아이언 디자인에서 제가 만든 제품들 거의 다 리뷰를 다 해드렸는데, 아이언 디자인에서는 이 미러 스텐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조금 특화가 돼 있고요. 이 블랙 미러 스텐이 가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스크래치가 좀 잘 나는 재질이라 가지고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으로 아주 뭐 기스한 없이 깔끔하게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바로 전에 여러분들 제가 또 리뷰를 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작은 사이즈의 길쭉한 알코올 스토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너울이라고 해서. 그래서 너울에다가 또 터보 키트 꼽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이언 디자인에서 만드는 요 제품들은 제가 뭐 만드는 과정들을 거의 다 봐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지도 다 알고 있고, 만드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자주 캠핑을 같이 가기도 하고 해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캠핑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사적으로 좀 가장 친한 그런 대표님입니다. 네.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오셨고요. 이 제품은 너울의 약간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거고, 너울 알코올 스토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최적을 키웠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쪽에 연료를 추가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연료 주입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상당히 좀 심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 타겟은 사실 캠핑이라기보다는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별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실내에서 불멍을 하는 용도, 마치 모니터처럼 생겼잖아요. 이 화면이 대략 한 15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처럼 딱 생겼는데 여기로 이제 불이 활활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이죠. 요거 관련된 영상은 제가 사용법은 이미 한번 올려드려서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얘를 시화를 바로 해 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자인은 장작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화롯대도 만들고 있고요. 펠렛 연료를 이용하는 그런 화롯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는 이제 알코올로 약간 정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알코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롯대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점점 최적을 키워가면서 이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 만들어 온 과정들을 제가 쫙 다 봐왔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믿고 가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불을 한번 지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알코올을 조금 넣기 쉽게 하도록 여기 유리를 안 꼽았고요. 뒤에만 지금 유리가 꽂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유리를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소스병에다가 제가 알코올을 좀 담아왔는데, 무수 알코올이 있고 바이오 에탄올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95% 바이오 에탄올을 추천하고요. 무수 알코올, 말 그대로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순도가 너무 높아서 불길이 좀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연료를 주입을 할 때는요, 이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천천히 주입을 해주시면 되고, 사용을 하다가 한 절반쯤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날 때 옆구리에 연료 주입통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기로 넣지 말고요. 처음에는 이 위로 부어서 특수한 압축솜이 들어있거든요. 그 압축솜이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맥스선까지만 얘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얘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안에 압축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압축솜이 알코올을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솜이 알코올을 머금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얘가 넘어져도, 뭐 유리는 깨질지 모르겠지만 불이 옮겨 붙거나 화재가 날 염려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거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상 알코올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 흡수해서 솜에 있는 상태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400ml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솜이 충분히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스병도 보면 구멍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요네즈 같은 거 짜는 거 그 구멍 3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짜리가 좀 천천히 부을 수 있고요. 3개짜리는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좀 많이 나오네요, 한 번에. 이렇게 부으면 대략 1시간 이상 불길이 계속 활활 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끌 수도 있어요. 얘를 순간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덮어서 끄는 부품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만 이렇게 위에 쭉 부어주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중간에 연료를 좀 주입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여기 쪽에 있는 연료 탱크에다가 알코올을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연료 주입을 할 수가 있죠. 불이 붙었을 때는 위에다가 절대로 알코올을 넣으면 안 됩니다. 상식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는요, 안에 있는 솜이 골고루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쳐져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스통이 눈금이 있어가지고 400ml를 딱 부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따르시면 됩니다. 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촬영하기 좀 편하라고 이쪽 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거는 제 테이블 반대쪽에서 얘를 세팅해서 쓸 거거든요. 이게 불을 붙여버리면 옮기기가 힘드니까 반대쪽으로 옮겨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좌우 구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연료 주입을 하기 편한 쪽,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 열리거든요. 이 편한 쪽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가 있고 여기 유리가 없죠. 자, 이제 불을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 붙였고요. 유리는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폼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줍니다. 여기서 유리를 꺼내 가지고 여기 틈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뜨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한동안 기다리면 이제 불이 열을 슬슬 받아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중간에 혹시 긴급하게 꺼야 된다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 스티커를 제거를 좀 할게요. 예열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얘는 뭐 연료 자체가 알코올이다 보니까 그름이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젤을 처리할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알코올 스토브의 장점만 다 모아놨어요. 자, 지금 불이 붙어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얘를 옮기거나 긴급하게 꺼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공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옆에 보면 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얘를 넣어서 쓱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공기가 차단되겠죠. 공기가 차단되면서 바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소화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아직은 뜨겁지 않으니까 이 사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외부의 바람이 일단은 불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 외부에서 바람이 좀 불어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사용하다 보면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가 숨구멍들이 밑에 다 뚫려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가야지 얘가 산화가 되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치는 날에 외부에서 사용을 하시면 불길이 유리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내열 유리라서 유리가 깨지거나 할 일은 전혀 없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유리에 직접적으로 불길이 닿으면 노란 불길이 있죠. 거기서 그름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용 다 하시고 물티슈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 외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지문이 묻었다 하시면 그냥 알코올 이용해 가지고 그냥 닦아 주시면 됩니다. 불이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도 상당히 나오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기도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난방용으로 사용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위에 실링팬 하나 정도는 약하게 돌려주시면 위로 올라가는 열기를 다 퍼뜨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후끈후끈해요. 블랙미러의 특성답게 얘는 다 비춰버립니다. 그죠? 주변을 다 비추는 게 조금 특징이고, 그래서 얘를
뭐 스테인리스 테이블 같은 거에다가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불길이 그 테이블 위에도 일렁일렁 번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미학적으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뭐 구매를 하시면 안에 사용 설명서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첫 시화하기 전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의사항은 특별한 건 없는데 처음에 알코올을 넣을 때 여기 위에 맥스라는 표시선이 있어요. 그 표시선이 넘지 않도록만 주입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급유를 할 때 옆에 사이드에 보면 여기 문이 열려서 급유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급유하는 부분을 건드릴 때 콸콸콸 쏟아붓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디테일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니터로 불멍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 불을 봐야지 예쁜 거죠, 그죠? 모니터로 보면 뭐 열기도 안 나오고. 이게 처음 상태랑 어느 정도 예열을 해서 이 안에 화실의 온도가 조금 더 뜨거워졌을 때랑 불길은 또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해가 잡힌 자리 밤이 천천히 말을 걸면 바람도 숨을 고르고 우린 소리를 낮추지. 손끝에 남은 하루 차가운 생각들 사이로 말없이 깨어나는 작은 심장 하나. 불빛은 크지 않아도 밤은 충분히 따뜻해. 필요한 건 언제나 과하지 않은 온기. 검은 심장 하나 조용히 밤을 안아. 불꽃은 보이지 않아도 온기는 남아. 소리 없이 깊게 이 밤의 중심에서 천으로 둘러싼 집 혹은 나무 향 가득한 방 어디든 상관없어. 밤은 같으니까. 유리잔에 머문 시간 천천히 데워지는 말들 급하지 않게 지금은 이 정도면 돼. 빛은 적을수록 그림자는 아름다워. 남겨둔 여백이 밤을 더 고급스럽게. 뭐 거의 이제 1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급유를 조금 해야겠다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 급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불 다 끌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재밌는 점이 옆에 이렇게 캐비넷처럼 열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캐비넷처럼 열리죠. 이 상황에 안에 보면 이렇게 열 수 있어요. 뚜껑을 딱 열고 여기에다가 주유를 합니다. 주유라기보다는 알코올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넣어서 뭐 많이 넣지 말고요.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넣으면 아래쪽에 관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솜을 밑에서부터 알코올을 이제 채우게 됩니다. 다 채우지 말고 한 7부 정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닫아주고 여기도 딱 닫으면 끝. 절대로 얘를 위에다가 부으시면 안 됩니다. 뭐 해가 떠도 똑같네.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블랙하스, 앞에는 너울,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먼저 개발이 되었고, 물론 이 앞에도 알코올 스토브는 여러 버전이 있었어요. 뭐 아궁이도 있었고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자 거기서 점차 발전을 해서 얘 이렇게 타워 키트까지 출시했다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 블랙하스까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저렴하죠. 가격대가 요게 좀 더 저렴하고 쟤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얘는 캠핑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용도, 집에서도 물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불꽃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방식은 똑같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쫙 천천히 골고루 이 안에 들어있는 특수 솜이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부어주고요.
자, 이제 충분히 솜을 적셨습니다. 안에 액체 상태로 보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솜이 다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엎어질 수 있잖아요. 엎어져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넘어질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혹시나 주변에 알코올이 조금 흘렀으면 불을 붙였을 때 얘가 약간 타고 넘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 흘렸던 것들은 깔끔하게 닦아주면 이게 지문도 같이 한꺼번에 닦이고요. 이중 효과죠, 이중 효과. 자, 이렇게 하고 위에 가볍게 불 한번 당겨 주시고, 이게 밤에는 잘 보이는데 이게 파란 불이 처음에 올라와서 낮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대보면 이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이 붙은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딱 씌워 놓으면 바람도 막아주고 불멍도 예쁘게 올라옵니다. 살 맺혀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조금 이 부분에 너울너울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쫙 타고 가서 불이 활활 올라오게 되겠죠. 너울 버전, 그리고 뒤에는 블랙카스. 지금 알코올이 다 떨어져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때울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너울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급유를 추가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쓸 때까지, 안에 채웠던 알코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알코올을 넣고 사용하면 되고요. 블랙카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에 급유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 안에 알코올을 추가로 부으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알코올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화구라고 부르는 부분이 얘는 좀 좁고 쟤는 훨씬 더 최적이 크거든요. 불은 여기 있는 유리창을 가득 채울 만큼 크게 올라오고 얘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불이 올라옵니다. 형태는 비슷하게 불이 올라와요. 근데 얘가 이름답게 조금 너울 치는 느낌이고 얘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좀 활활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큰 불멍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요 블랙가스, 그리고 소소하게 테이블 위에서 작은 불멍을 실내에서 하고 싶을 때는 요 너울을 쓰시면 됩니다. 가격이 한 3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써보다가 요거 넘어가셔도 되는데, 뭐 저는 뭐 각자의 어떤 경제 사정 요런 거에 맞게끔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실내에서 굳이 불멍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불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람 엄청 많이 불고 또 추울 때 실내에서도 불멍을 하고 싶은데 좀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일단은 연기를 뭐 해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목난로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가 화목난로를 또 쓰다 보니까 화목난로의 단점도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화목난로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불멍을 하기 위해서 텐트 안에다가 화목난로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펠렛을 사용을 하든 장작을 사용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연통을 텐트 밖으로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텐트 스킨에 얘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이 전국에 막 강풍주의보 불러가지고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텐트 막 다 날아가고 막 피칭하다가 철수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던데, 그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사실 연통을 텐트를 거치를 해서 밖으로 뽑아버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연통에다가 스트링을 잘 잡아놓고 안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연통 자체는 바람에 버티거든요. 스트링 해놓으면. 근데 그 텐트를 관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텐트가 엎어져 버리면 같이 이제 와장창 하고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이 붙어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펠렛들이 그냥 엎어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얘는 뭐 텐트 밖으로 연통이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멍을 진짜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알코올 스토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는 뭐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우리 그 물놀이 하고 난 다음에 계곡에서 좀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펴두시면 상당히 난방의 효과도 생기고요. 뭐 사시사철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패킹 사이즈도 얘는 되게 작으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좀 큰 불멍을 하고 싶다, 나 장박을 한다, 뭐 나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자,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연료는 더 이상 보충하지 않고 이대로 소화되도록 놔두겠습니다. 연료통에는 연료가 다 흡수돼서 이제 알코올 남아있는 거는 없고요. 안에 있는 것만 다 소진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만충을 해서 떼어봤는데 총 한 3시간 좀 넘게 사용을 해 온 것 같아요. 한번 주유를 하면, 주유라고 해야 되나? 한번 알코올을 넣으면 한 1시간 한 10분? 400ml 기준으로 1시간 한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야외에서 사용을 하면 바람이 부니까 조금 사용 시간이 줄 수는 있습니다. 얘는 뭐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실내용으로 개발된 거다 보니까 캠핑에서 뭐 특히 장박에서라든지 뭐 단박에서도 얘는 가지고 다니기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전용 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달랑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알코올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 주문하면 되고, 요게 이제 소분된 거는 약간 비싸고요. 한 4리터 단위, 이렇게 20리터 단위 이렇게 파는 것들은 좀 싸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소분해서 가지고 와서 쓸 만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한 여러 번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뭐 안에 그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보는 쪽에서도. 지금 오늘 제가 펠렛 난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유리창에 까맣게 그름이 끼어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반복을 하는데, 얘는 그름이 이제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생겼다 하더라도 이게 소화가 된 다음에 그냥 유리창을 물티슈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관리 쉽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름은 아예 제로, 그리고 재처리할 것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뭐 연소를 완전히 하든 아니면 중간에 덮어가지고 끄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에 있는 알코올솜에 있는 그 알코올들은 자연적으로 다 기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연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가방에 그 상태로 넣어서 가지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기화가 돼 버리니까요. 물론 이제 안에 남아있을 때는 화기 주변에는 가지 않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이 유리창은 전부 다 내열 유리, 그리고 별도 보관이 가능한 파우치까지 기본 제공되고 있고, 가방도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캠핑 괜찮아요. 저는 이거 좀 장박 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단박 때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전원주택, 별장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실내에서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거 딱 놓고 불멍하시면 아주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불멍을 즐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요, 여기 불이 보이는 불보기창 위주로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12cm 정도 여기 더 있거든요. 하우징이 좀 예뻐요. 그래서 이거 탁 처음에 받아보시면, 뭐 구매를 하신다면 받아보시면 뭔가 캠핑용품이라든지 불멍용 제품이 아니라 약간 가전제품? 주방 가전제품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고급집니다. 중국에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알코올 스토브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중국에서 생산한 알코올 스토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그 동그랗게 돼서 조약돌 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이 블랙하스가 더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보자마자 그냥 들고 사용할수록 이 불의 양이라든지 불길이 타오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코올을 거의 다 소진해서 점점 이렇게 화력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중인데, 안에 화실에 열기가 가득 차서 풀로 불이 올라올 때는 한 요 정도까지 너울너울거리면서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사용하실 때 이게 어차피 불이니까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 제품만 없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캠핑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요거를 가정에서 인테리어 오브제라든지 집에서 불멍을 하기 위한 아주 고급진 그런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자고 한다면, 제가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독일제 이런 것들 되게 비싼 것들은 300만 원, 400만 원 예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혹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블랙하스도 한번 장바구니 남아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한 정보,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정보란에다가 남겨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 7대가 다 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영상은요,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전용 가방에다가 얘를 포장을 해서 다시 이제 패키징하는 과정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이거 정리하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전용 가방에다가 그냥 차곡차곡 넣어주기만 합니다. 뭐 매뉴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유리는 혹시 이동하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런 홈이 들어가 있는 파우치를 제공하거든요. 이 파우치에다가 유리를 그냥 끼워서 넣어주면 됩니다. 유리 싹 들어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 끝. 그 다음에 가방이 따로 제공되니까, 그리고 안에 보면 이런 융도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나 지문 같은 거 묻었다 싶으면 융으로 닦거나, 알코올 있죠? 알코올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지문 같은 거 싹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얘는 화목난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시화할 때 지문 묻어가지고 얼룩이 고착이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 외부에는 열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뭐 지문이 묻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자, 가방도 전용 가방 제공해 주거든요. 예, 가방은 위로 이렇게 넣어서 지퍼로 닫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딱 펼쳐주고, 그 다음에 이 유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면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접이식 발이 있으니까 이 접이식 발을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리. 자, 유리는 옆에 포켓이 있으니까 그 포켓에다 살짝 넣어주시고, 뭐 기타 등등 만약에 이런 이제 소분하는 통이 있다 하시면 그 소분한 통도 이 안에 다 넣어주시면 되고, 뭐 매뉴얼 넣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저는 뭐 요런 깔때기 같은 것도 따로 챙겨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안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부작 지퍼로 위에 쫙 이렇게 전용 가방에 이렇게 해서 지퍼로 싹 닫아주시면 끝나요. 옆에 찍찍이로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가볍지도 않습니다. 한 손으로 성인 남자가 적당히 들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